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이 비대칭인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얼굴에 비대칭이 너무 눈에 띄어요 하면서 비대칭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어느 정도 비대칭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대칭이 있느냐만큼 중요한 비대칭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비대칭이라는 것이 좌우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좌우를 나누는 기준점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교정을 위한 치료 목표와 이상적인 목표 또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얼굴의 중심선을 눈 사이로 들지, 코의 라인을 따라 볼지, 귀를 중심으로 볼지에 따라 얼굴의 중심선도 다 달라지고요. 또 코의 중심, 인중의 중심, 위턱뼈, 아래턱뼈, 치아의 중심, 턱끝의 중심, 대칭과 관련된 구조들이 또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좌우 수평 대칭뿐만이 아니라 수직전 높이에 대한 차이도 봐야 되고요. 얼굴은 3차원이니까 비대칭도 3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하죠. 요즘은 3차원 CT를 통해서 비대칭 정도뿐만 아니라 비대칭의 원인이 골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방이나 근육에 의한 면조직에 의한 것인지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유용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비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이 있다가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비대칭이 심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비대칭에 대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상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비대칭 가지고 본인이 비대칭이 심하다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의 비대칭까지가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얼굴 전체적으로 볼게요. 사람들이 비대칭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위는 눈두덩이 부위라고 해요. 눈두덩이 부위는 2mm만 비대칭이 있어도 사람들이 쉽게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에 다래끼가 생기거나 모기가 물리면 다른 부위보다 쉽게 더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반면 턱라인이나 이마에 생긴 뾰루지는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그 다음 예민한 부위는 입꼬리인데요. 입꼬리의 비대칭은 3mm 정도가 생기면 사람들이 인지한다고 해요. 반면 상대적으로 둔감한 부위는 코는 4mm, 턱끝은 무려 6mm가 틀어져야지 사람들이 비대칭이라고 인지한다고 해요. 우리가 식당 앞에서 자주 보는 요리사 모형인데요. 이 사람의 눈과 입이 틀어진 거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코와 턱끝도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눈이 얼굴 부위별로 비대칭 민감도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부위별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인지하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사람 얼굴을 볼 때 전체 얼굴 하나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부분 이동하면서 파악한 부위를 조합하여서 얼굴로 인지하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또 오래 보는 부위가 눈, 코, 입 부위예요. 그래서 이 세 부위를 센트럴 트라이앵글, 심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하죠. 눈, 코, 입 중에서는 눈과 입이 특히 비대칭에 예민한데요. 이는 이 눈과 입이 표정을 드러낼 때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요. 그래서 표정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눈과 입에서 시선이 더 오래 머문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볼게요. 크게 어색한 걸 못 느끼시겠죠? 이 사진 그대로 180도 돌려보겠습니다. 확연히 어색해져요. 얼굴이 뒤집혀 있어도 눈과 입만 J치에 있으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부위는 다 J치에 있는데 눈과 입만 뒤집히니 확연히 위화감이 느껴지죠. 처음 이걸 설명한 학자분이 마거렛 대처 사진을 써서 이 현상을 마거렛 대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런 자의적 해석에는 눈과 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얼굴을 인식할 때 좌우의 차이도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파악할 때 왼쪽 눈에서 보이는 얼굴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사진 속 남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해 보시겠어요? 자, 다음에는 이 사람의 왼쪽 얼굴 대칭, 오른쪽 얼굴 대칭의 사진을 볼게요. 어느 쪽 사진이 본인이 상상했던 얼굴과 비슷한가요? 왼쪽 사진의 얼굴이 여러분이 예상했던 나이와 비슷하고 오른쪽 사진의 얼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좌우 노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실제 나이를 가늠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쪽 얼굴에 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실험을 하였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왼쪽 얼굴보다는 오른쪽 얼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시각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뇌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데요. 뇌는 우리 몸의 반대쪽을 관장하기 때문에 왼쪽 눈에서 보는 시각적 정보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즉 마주보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본인의 오른쪽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정도도 오른쪽으로 돌아갔냐 왼쪽에 돌아갔냐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나요. 주로 인식하는 영역인 오른쪽 얼굴로 돌아간 비대칭보다는 반대 영역인 왼쪽으로 돌아간 비대칭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인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가 4mm, 턱이 6mm 돌아간 걸 인지하는 거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간 경우는 이거보다 50% 정도가 더 돌아가야지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조지 클루니도 막상 그의 코가 돌아간 건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데요. 그 이유도 아마 오른쪽으로 코가 돌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이 동양인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센트럴 트라이앵글은 동일한데요. 이 코카시아인들은 눈, 코, 입 각각의 부위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반면 동북아시아인들은 눈을 바로 보기보다는 눈 사이의 언저리부터 시작한 얼굴 중앙 부위를 보아요. 즉 눈을 바로 보는 것을 불편해하는 한국 문화상 이 눈의 비대칭에 대해서는 서양인만큼 예민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과 실물의 비대칭 정도가 다르고 실물보다는 사진에서 비대칭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거울과 사진의 차이에 대한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요. 3차원인 얼굴이 2차원이 되게 되면 얼굴의 입체감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면서 라인이 뚜렷해 보여요. 얼굴의 경계가 3차원 면이 아니라 2차원 선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사진은 축소된 모습이잖아요. 얼굴 구조 비교하기도 쉽고 한눈에 얼굴 라인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실물보다 얼굴형, 특히 비대칭이 더 또렷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대면했을 때 중요하게 관찰되는 눈, 코, 입 성형이 주를 이룬 반면 SNS가 활발해지면서 얼굴 윤곽과 관련된 수술이 많아진 것도 이런 2차원 얼굴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제가 비대칭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대칭이 있는 소피아 얼굴을 대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통해 저를 보는 분들이 종종 제 얼굴에 비대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오랜 시간 저를 봐온 분들은 제가 비대칭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저랑 대화할 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 눈 주위 언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코, 입술, 치아, 턱끝이 얼추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대칭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 조금 달라요. 비대칭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얼굴을 갸우뚱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 턱끝을 중앙을 맞추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눈이 기울긴 하는데 다른 사람과 볼 때는 눈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눈이 기운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런데 2차원으로 보게 되면 눈이 기운 것도 턱 라인이 다른 것도 한눈에 보이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눈을 직접 보지 않는 것은 실제 만났을 때고요. 2차원적으로 볼 때는 눈이 가장 오래 많이 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은 더 쉽게 눈에 띄게 되죠. 그럼 저는 실물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2차원적으로는 눈에 띄는 비대칭을 고치기 위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약간의 트릭을 쓰면 되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는 눈이 수평이 되게 고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코와 턱끝이 돌아가긴 하지만 눈에 비해서 코와 턱끝은 비대칭에 대해 예민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게 될 거예요. 한쪽으로 처진 입꼬리는 근육의 힘을 올려주시고요. 뚜렷하게 보이는 비대칭적인 턱 라인은 배경을 밝게 해서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게 해줄 수 있고요. 짠! 이렇게 사진 찍으니 확연히 비대칭이 덜 눈에 띄죠? 눈 라인을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 입꼬리 대칭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배경을 밝게 하면 사진상으로 비대칭이 훨씬 덜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용한 팁이니까요. 실제 본인 사진 찍어서 연습하면 아주 쓸모있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얼굴 전반적으로 비대칭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인매라든지 치아 모양, 배열 등도 비대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도 상관없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